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 분석 2019년 자료부터 해서 저희가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9년 자료만 간략하게 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마트와 쿠팡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매출액 19조, 영업이익 1,500억 원, 당기순이익 2,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6%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액 7조 1,500억 원, 부채 비율은 6,1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이 두 기업은 어떤가요? 마켓컬리는 매출액은 4,200억, 영업 손실은 980억, 부채 비율은 118%로 적정순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아시스 마켓은 매출액 1,400억,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425%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연도별 재무제표 분석으로 인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9년도 자료를 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도별 재무제표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는 손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한눈에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교차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6년 매출 14조에서 19년도 19조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6년도 5,600억에서 19년도 1,500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도 1조 9천억 원에서 2018년도 4조 그리고 2019년도 7조대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영업 손실도 굉장합니다. 2016년 영업 적자가 5,600억 원, 그리고 2018년 1조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200억 원으로 다소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부터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SSG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4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반면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818억 원 정도. 그러면 이어서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마켓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2016년, 2017년에는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보다 매출액이 높았다는 점이었었는데요. 마켓컬리는 16년에는 170억 원, 그 다음에 19년에는 4,200억 원으로 큰 수치로 상향이 되었고, 오아시스 마켓도 16년에는 390억 원에서 19년에는 1,400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상당히 두 업체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마이너스 88억 원, 19년에는 마이너스 9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였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16년에는 9억 원의 흑자를 보였었고요. 19년에도 9억 6천만 원의 흑자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마켓 두 기업은 전혀 다른 어떤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측면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0억 원에서 2018년 1,500억대, 그리고 지난해 4,200억 원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면 오아시스 마켓은 2016년, 2017년도에는 마켓컬리보다 매출이 높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390억, 2017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780억. 그런데 2018년, 19년도에 이게 뒤집혔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오아시스 마켓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마켓컬리는 굉장한 적자폭이 커지는, 그리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상호 좀 다른 전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부채 비율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2018년 1조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311억 원으로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3,021억 원의 죽음을 비롯한 미국 법인의 증자로 인해서 자본 잠식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채 비율이 그래도 높습니다. 6,121%고 마켓컬리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 2016년 부채 비율이 91%, 또 2017년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93%, 118%의 비교적 견조한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이마트나 SSG는 크게 뭐 눈에 띄는 점은 없고 오아시스 마켓이 좀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은 어떤가요? 오아시스 마켓은 2016년에는 110%, 2018년에는 213%, 2019년에는 425%로 굉장히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오아시스 마켓의 성장으로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치열해지는 새벽 배송 시장의 경쟁 격화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연도별 재무제표 부채 비율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으로 저희가 바로 넘어가서 지금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린 이 장표는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한번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자료는 캐치,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평가라는 기준은 상위의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상위 1%라는 게 좋은 거고요. 상위 뭐 98%, 100%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지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정성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위 24%, 반면 이마트에서 분사된 SSG 같은 경우는 상위 82%, 또 쿠팡도 상위 98%, 마켓컬리도 상위 76%, 대부분이 굉장히 안정성에서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9,731%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높은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미흡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장성은 어떤가요? 네, 기업의 성장성은 기업의 양적 증가율로 평가합니다. 기업의 주요 재무 상태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 영업실적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주요 판단 지표가 됩니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24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매출액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상위 1%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는데요. 마켓컬리는 매출액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이 100%대를 이상으로 나타나서 상위 10%로 평가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엔 매출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18년에는 조 단위, 19년에는 천억 단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다소 성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네, 박프로님. 기업의 수익성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로 평가가 됩니다. 즉,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했는가, 또는 관리했는가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자본금 순이익률 세 가지 지표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SSG 쿠팡, 마켓컬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오아시스 마켓과 이마트가 지금 유일하게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내기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새벽 시장에서 아까 박프로님이 언급을 살짝 해주셨지만 굉장히 과도한 그런 어떤 치킨 게임 양상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과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기업들은 새벽 배송에서 아예 발을 뺐습니다.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지금 내기가 힘든 지금은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단계가 좀 장기간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대부분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나름대로 좀 새벽 배송 업체들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좀 비교해보고자 준비하고 기획했던 방송인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다음 회차에서는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새벽 배송에서 발을 뺀 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서 발을 뺐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프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